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서로를 안아줘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행복한 가정 레시피 행가래. 첫 번째는 훈육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 게 1번이었고요. 2번은요. 아니야를 많이 하지 않기가 이제 2번이에요. 그래서 이 2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우리가 원래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좋은 관계 위에 훈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꺾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 거예요. 자, 저희가 지난 학기에 한 수업 중에 세계 트렌드와 육아법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있었어요. 프랑스 육아, 북유럽 육아, 미국 육아, 그리고 한국 육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거기서 보면은 프랑스 엄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프랑스 육아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되게 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아무 프랑스 엄마를 붙잡고 다 물어봐요. 요즘 가장 훈육하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린 아까 훈육이 뭔가요? 얘기했을 때 막 이렇게 얘기하고 훈육 방법이 어떤가요? 언제부터 했나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들 대답도 다르고 우물쭈물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엄마들은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훈육은 언제부터 했고 훈육은 뭐고 내가 요즘 주로 훈육하는 건 하나,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다수라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들이 내 아이와의 일상을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아이의 일상에서 딱 정확하게 잘못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게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뺏는 것이 명확하고 대신 주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하다 보면 꼭 내가 아이를 붙잡고 이거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도 아이의 일상 중에 우리가 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비대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다라는 건요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신뢰를 쌓는 활동은 사실 우리가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가 있을 때 얼마나 아이를 웃게 하고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워킹맘이거나 이럴 경우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내가 아이한테 점수 따는 시간 자체가 적어요. 그런데 점수를 잃는 시간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보여드리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아이한테 사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는 하루 종일 사는 동안 되게 수많은 아니야에 휩싸여요. 제가 이걸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훈육 워크숍을 이제 다음 가을 학기에도 할 거지만 다른 곳에서 엄마들과 해보면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니야를 하는지 함께 적어보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최고 많이 쓰신 분이 70 몇 개까지 쓰셨고 평균 30개를 쓰세요. 이 아니야에는 그렇게 때리면 안 돼, 꼬집으면 안 돼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다 포함인 거예요. 결국 해줄 거면서 아니야라고 했거나 아니면 어차피 밥 먹고 나서는 해줄 거면서 그러면 밥 먹고 해줄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내뱉는다는 거죠. 근데 심리학에서 보면요 초두효과라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첫 번째 말한 것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래서 결국에 해줬으면서도 내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이는 이게 아닌 걸로 기억하고 상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중에 해주려고 노력한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를 줄이세요 라고 할 때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니야를 줄이세요 하면 엄마가 되게 많이 아이한테 허용을 해주고 내가 그릇을 더 넓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방법들을 교묘하게 바꾸는 방법들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를테면 제 아이가 밥 먹기 전인데 와서 젤리랑 간식을 가져와서 먹겠다고 해요. 우리 집에서 5시에서 6시경에 일어나는 가장 흔한 일이죠. 그때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요? 뭐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워낙 잘 먹어서 밥을 잘 안 먹는 애들이면 절대 간식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아니야 밥 먹고 먹어야 돼. 이게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요 아니야를 오늘 써야 되는 분량이 4개 아이템이 10개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데다 쓰실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밥 먹고 먹어.
똑같은 말이지만 아니야를 앞에다 붙였냐 아니면 아니야를 숨겼냐에 따라서 아이가 듣는 아니야의 오늘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항상 통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 나는 얼마나 좋은 엄마였냐 이걸 생각하면 엄마가 힘들고 무기력해서 못 살아요. 그냥 오늘 생각했을 때 난 오늘 아침부터 오늘 밤까지 어땠나만 생각하기에도 벅차다고요. 오늘 하루 내가 아이한테 쓸 수 있는 아니야의 아이템은 5개다, 10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하면 이런 사소한 것에다 우리가 아이템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해달라고 했을 때 응 그래 밥 먹고 응 그래 이따가 라고 하면요 실은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야를 실제로 들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표현이 부드러워서 아이가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좀 세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걸 써야 되는 아이템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사소한 것에 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기엔 너무 벅차고요. 우리가 아이와 함께하는 동안에 오늘 하루 종일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아니야를 교묘하게 숨겨서 이야기할 게 있고 그냥 눈 딱 감고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날카롭게 절대로 안 된다라고 혼을 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섞어서 그냥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 제가 두 번째 하지 않기가 아니야를 너무 많이 하지 않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야의 개수를 줄인다. 엄마가 더 아이한테 잘해준다. 예스를 더 많이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다가만 조금 더 힘을 몰아주는 아니야를 하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엄마들이 밤에 잘 때 나는 오늘 몇 점짜리 엄마였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반성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100점짜리 엄마가 되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100점이었으면 해요.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100점이 될 수 없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한테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보다 우리가 빼먹는 게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는 빵점짜리 엄마가 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돼서 오늘 하루 다 상쇄했을 때 0에 수렴하면 되게 괜찮은 엄마라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100점 엄마와 0점 엄마의 온도차는 엄청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하기를 주거나 아니면 빼기를 좀 덜 빼야지만 0에 가깝게 끝나겠죠. 거기서 빼기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아니야의 개수를 줄이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때 첫 번째는 내가 아니야를 얼마나 많이 할까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지만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여유가 좀 있을 때요. 노트 같은 데나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내가 아침에 아이랑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아이의 행동 중에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리거나 쉽게 허용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그냥 정말 자세한 것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이것까지 적어야 되나 싶을 정도 사소한 것들이 나오고 그래도 적으세요. 그리고 정말 이게 생각보다 너무 내가 큰 고민이었어 라는 것도 분명히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근데 막상 적었을 때 보면 개수가 어찌되었건 10개는 넘어가실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까지 10개 미만으로 적힌 엄마를 거의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나래비를 세워야 돼요. 가장 위에서부터 끝까지. 여기서요 뺀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위에 올라오기 전에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제일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발달적으로 맞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서 이게 발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라는 행동을 일단은 맨 밑으로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해요. 빼지 마시고요. 순서만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아까 입에 넣는 거 허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때 되면 없어지겠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게 발달 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아이의 발달상 적합한 내용이다라는 게 잡히면 사실 얘는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어리니까 더 명료한데 좀 큰 아이들은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발달 수업을 우리가 듣고 발달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돼요.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초기 정보에는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말하죠 하면 줄줄줄줄 얘기하죠. 옹알이 했다가 말 한마디 했다, 두 마디 했다가 하죠. 또 다른 경우에는 뭐 아이가 어떻게 걷게 되죠? 이러면 뭐 누워있다가요 목에 힘이 생기고요, 기고요, 걸어요, 얘기해요. 근데 아이가 마음이 어떻게 자라지요? 5세에서 6세 아이들 특징은 뭐죠?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체크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 아이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실은 아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어쩔 수 없이 입에 넣거나요 어쩔 수 없이 던지는 행동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발달에 대해서 그래서 육아서를 보는 게 아니라 심리학서라든가 조금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엄마가 접하는 거.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아이를 잘 뭐 훈육하는 몇 가지 방법 이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가 아니라 엄마가 제대로 된 발달과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럴 시간조차 없을 때는 사실 엄마들을 만났을 때 요즘 무슨 물건이 좋아 뭐 육아용품 이런 것도 물론 재밌으니까 좋지만요 빼먹지 말아야 할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집 아이는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그냥 그 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빨라 이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이 고민이 진짜 나만의 고민인지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물어봤는데 5명 중에 3명 이상이 하면 우리 아이 정상이에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동 우리 집 아들도 하는 행동이면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잘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안 그러는데 우리 아이만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를 보고서 지나가는데 딱 때려 아이가. 이거는 확실히 이상한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화가 나서 땅을 막 쿵쿵 치면서 막 화를 내. 다른 집에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네 집에는 화나면 어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평균 이상으로 아이한테 과도하게 하는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엄마의 성격도 여기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되게 이제 여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지만 아이가 이렇게 물건 던지거나 이럴 때 내가 그 던지는 소리에 유독 예민한 엄마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본인의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던지는 건 다 똑같이 던지는데 내가 유독 예민하게 아이한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가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알고 맨 밑으로 내리려면은 지식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생산적인 정보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발달을 비교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행동이 어느 정도 발달적에 맞는 행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야가 무척 많았는데 일단 발달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지나갈 것 같아 라고 한 내용들을 좀 뒤로 미루면 어느 정도 빠지겠죠, 개수가. 그러면 남아있는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다음에는 맨 위에 올릴 것을 찾아야 돼요. 여기 책에도 있어요. 어머니들 여기 뒤에 보시면 다 하고서 발달상 21페이지 발달상 자연스러운 행동을 일단 맨 밑으로 버려뒀으면요. 그 위에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우리는 여기서 쉽게 할 거니까 먼저 맨 위에 올릴 걸로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안전이나 안정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훈육을 해야 되는 1번이에요. 그게 6세든 5세든 신생아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행동이 나타나는 게 항상 내가 지금 훈육해야 되는 것 중에서 넘버1인 거죠. 이걸 구분하긴 되게 쉬워요. 적어놓고 보면요 명확해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훈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은 발달상 적합하니까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우회하기로 결정했고 이쪽에 맨 1등은요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쪽으로 뺐어요. 그럼 가운데 남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어렵죠. 중간에 있는 것들을 혼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이 중간에 있다는 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일단 내 성격과 결부된 문제도 있고요. 우리 집 가족 규칙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딴 집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일요일 아침에 푹 자는 거 문제 안 되는데 우리 집은 뭐 교회는 어딜 가야 돼서 일어나야 돼서 발생하는 문제. 우리 집 가족 규칙에 관련된 문제. 뭐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발달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구분이 전혀 안 가서 그냥 못 빼고 놔둔 문제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문제가 있고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우회하는 방법을 쓸 건데 그 우회하는 방법이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위험한 건 혼내기로 했어요. 훈육을 제대로 날카롭게 하기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은 빼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유독 어떤 환경에서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있다면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게 먼저예요. 그죠? 예민한 아이한테 계속 예민한 데를 계속 데려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력이 높아서 쉽게 산만해지는 아이에게 더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해 매주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키즈 카페에 데려가는 거. 얘한테 아니야 라고 말할 확률을 더 높이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을 조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일상생활에서는요, 두 번째 방법으로 게임처럼 바꿔볼 수 있어요. 자, 이를테면 우리 아이가요, 집에 오면 옷을 잘 안 벗는 거예요. 손도 잘 안 씻고요. 혼은 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고민했을 때. 그래서 위생이니까 안전에 좀 영향을 주니까 날카롭게 혼을 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떠세요? 그거로 쓰기에는 약간 카드가 약하죠. 좀 약한 거예요. 너무 세게. 왜냐면 그거 말고 지금 막 신경질내고 던지거나 이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네 혼내야 되니까 이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그러면 한번 얘가 좋아하는 게임처럼 바꿔볼까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5세 남자애들 특징이 5, 6세 애들이 굉장히 경쟁심이 있잖아요.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엄마나 아빠를 꼭 이겨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때 지금부터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그 옷방에다 이렇게 공간 놔두고요. 가장 먼저 옷을 다 벗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 손살같이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막 옷을 막 벗기 시작하는, 제가 좀 많이 벗는 것 같으면 이제 막 경계하면서 벗어요. 그럼 2라운드 가장 먼저 가서 손 씻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럼 막 이제 가가지고 막 비누가 안 나온다고 하면서 이제 씻어요. 물론 이 방법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안 먹혀요. 그러면은 그때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돼요. 하지만 내가 얻은 건 뭐냐면요, 오늘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아이가 하원하고 나서 4시 반부터 6시 사이에 할 수 있는 아니야를 하나 줄인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밤에 잘 때 그 외에 혼내할 것들이 발생했어도 나는 오늘 우리 아이한테 아니야를 일단 최소 한두 개는 줄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다른 엄마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다 같이 외출을 해야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데 굉장히 굼뜨고 민기적거리고, 그래서 항상 외출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1학년이니까 보드게임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현관에다 이제 놓은 거예요. 가장 먼저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 가서 종 치면 그날의 그 집 1등인 거죠. 얘가 원래 경쟁심이 많거든요.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입고 가서 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보상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 나이 때는 그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돼요. 자기가 언니와 엄마 아빠 다 이겼다라는 거. 근데 다들 그거 우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 때문에 설치한 거지. 물론 이 방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것이 있을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를 줄이는 거에 있어서 엄마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단지 아니야를 줄인다는 건 혼을 내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 엄마가 더 많이 인내하고 아이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아니야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엄마가 고민을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오늘 써야 하는 카드를 다 써야 할 만큼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반복되는 행동 중에 혼내지 않고 아니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그 고민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1.1를 아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기 이제 24페이지 이런 말을 써놨어요. 훈육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훈육 방법에 문제가 있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얘랑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아니야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가 우리를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대하시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후에도 시시콜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살림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애 키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오시면 막 잔소리도 하고 좀 극단적인 시어머니를 모셔올게요.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와서 너는 아무리 살림한 애미가 아무리 바빠도 여기 좀 이렇게 치워놓지 라고 잔소리를 했다 라고 가정할게요. 이 말이 그렇구나, 내가 정말 더러웠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도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 분이 나와 원래 갖고 있는 관계가 탄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시어머니를 떠올렸을 때 시어머니 원래 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했던 사람, 맨날 나한테 내가 잘한 거 보다는 맨날 잘못한 거 뭐 있나 찾아내는 사람, 그거 꼬투리 잡아서 잔소리하는 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다가 아니야를 하나 더 얹으셔도 우리한테 크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분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아니야를 많이 하는 분이고 그분은 좀 세게 아니야를 하셨다 한들 우리한테는 뭐 그다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이신 거예요. 사실 내가 좀 부족한 거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알겠지만 항상 괜찮다고 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이런 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굉장히 진지하게 네가 많이 바쁘고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살림을 이렇게 하면 가족들 건강에 해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쳐봐요. 그 얘기 듣고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인지상정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과 나와 갖고 있는 관계가요, 스킬보다 더 우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와 훈육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생각하는 의자 내가 잘못 썼나? 아니면,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냈나? 아니면 내가 뭐, 상을 너무 남발했나? 아이한테 너무 충격적인 벌을 줬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지 해서 이런 강의가 있으면 이제 오시고 육아서도 뒤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훈육의 본질을 아이들과 상담하고 이러면서 파다 보면요, 아이들의 진짜 본질은 엄마가 나한테 평소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아니야를 너무 많이 하면요, 우리는 되게 세게 아니야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선 수많은 엄마가 나한테 아니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아이 입장에서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를 알아준 적이 없잖아. 엄마는 어차피 습관적으로 나한테 아니야라고 하잖아. 혹은 아니야라고 말을 안 해도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딱 보면 엄마가 인상이 안 좋잖아. 비언어적인 언어로서 나한테 늘 탐탁지 않다라는 제스처를 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아이가 우리가 다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엄마한테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표를 보면 엄마가 나를 미워하지 않아 라는 말의 전제에는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걸 줄 때도 있었고 재밌게 해줄 때도 있었고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이 입장에서 되게 뾰족한 거죠. 엄마는 원래 이거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있으면요, 다음이 보인다는 거, 초보적인 공감이 가능해요. 나는 일단 나도 엄마 좋고 엄마도 나 좋아하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자꾸 이럴 때마다 엄마가 속상해하고 진심으로 난처해하는 게 내게 초보적인 공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내가 좀 안 해볼까? 라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야 협력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과정에서 움직여요. 훈육의 방법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됐나? 방법을 너무 오락가락했나? 생각하지만 그보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얘랑 나랑 평소의 관계에서 내가 매일매일 0에 수렴하는 거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마이너스 점수가 끝나는 건 아닌가? 하루 종일 아니야 하고서 끝나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보너스로 이 얘기가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점수를 지금 우리가 줄이는 건 이야기는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시소에서 그럼 플러스는 뭘로 주냐는 거예요. 아까 잠시만요.
이 시소에서 마이너스를 줄이면 오늘 까먹은 점수가 좀 줄어들죠. 그럼 0에 수렴하려면 반드시 플러스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플러스를 어디서 주냐는 거예요. 마이너스를요, 오늘 강의 들어보는데 난 마이너스 잘 못 줄이겠어. 그럼 플러스를 늘리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를 늘리는 방법이 생각보다 그게 더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플러스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스가 되는 상황을 그럼 많이 만들면 돼요. 근데 이 예스를요, 아까 아니야 라고 하는 데서 예스를 만들지 마시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네가 뭘 해도 괜찮아, 좋아, 맘대로 해 라는 장면이 그러면 있으면 되는데 그 장면 만들기가 얼핏 생각하셨을 때 쉬우세요? 그게 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놀이예요. 우리가 놀이 아카데미를 할 때 제가 엄마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놀이 아카데미 오신 이유는 놀이를 잘 놀면 아이의 발달에 좋아요 라고 해서 여기에 오셨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놀이는요,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건 둘째치고 엄마를 위해서 좋아요. 놀이를 잘 사용하면 아이한테 플러스, 무조건 예스인 상황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이에요. 자, 우리가 게임을 할 때요, 1000팀과 100팀이 나눠서 게임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점수 차이가 200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퀴즈는 푸나 마나죠. 재미가 없죠, 진행할 때. 그래서 진행자가 어떻게 해요? 2배 찬스 주죠. 마지막 문제는 300점짜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 문제 푼 거 다 소용도 없을 만큼 마지막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놀이가 바로 그런 약간 빅찬스인 거예요. 점수를 2배로 먹을 수 있는 장.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이들은 자기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구라는 건 늘 정해져 있어요. 욕구 주머니는. 이걸 어디서라도 풀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어차피 일상생활에선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놀이에서는 그걸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놀이 분석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냉장고 같은 데다가 숨바꼭질 놀이 한다고 해서 피규어 같은 걸 막 냉장고에다가 숨기거나 아니면 기차를 가지고 비행기처럼 움직인다고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사실 엄마들이 하는 되게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아. 하늘을 나는 건 비행기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 좀 큰 애들 우리가 보드블럭 같은 거, 보드게임 같은 거 갖고 놀 때 거기에 명백하게 게임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조금 이제 컸으니까 이 방법을 잘 알아야지만 아이가 잘 딴 데 나가서 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법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되게 치중하게 돼요. 또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무언가 자기 딴을 만들려고 하는데 엄마가 보니까 여기 빨간색 블럭도 있고 막 파란색 블럭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아이한테 빨간색 블럭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질문하고 싶은 욕구도 생겨요. 뭐냐면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미 엄마의 수많은 아니야에 갇혀서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한데 아이한테는 숨 쉬는 유일한 공간이 놀이예요. 근데 놀이에서마저도 우리가 빨간색 어딨어? 냉장고에 사람이 숨는 거 아니야. 기차는 바닥에 기찻길에 달리지. 그러면서 엄마가 막 기찻길 내일도 놔주잖아요. 재밌게 잘 놀라고. 그렇게 되면 사실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를요, 완전히 다 풀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한테는 히든 아이템인 거죠. 놀이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너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자라다 보면 엄마를 되게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 아빠를 이기고 싶어 하고 엄마 아빠보다 더 우선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요, 아이가 나를 이기게끔 우리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죠? 나를 조종하게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한다고 응 알겠어 하고 해줄 수 있으세요? 근데 놀이에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놀이에서는 아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엄마가 시녀 같은 거 해, 내가 공주 해. 아이들하고 놀 때 기분 나쁠 때 되게 많아요. 자기가 뭐 공주나 좋은 것만 하고 엄마나 이제 놀이치료 선생님한테는 꼭 시녀, 강아지 이런 거 시키거든요. 그럼 들고서 막 아이가 하라는 대로 해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니 그거 아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되게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게 내용이 안 맞는 거면은 우리가 아니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놀이에서라도 나를 쥐락펴락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이끌어보고 내가 공주고 엄마가 시녀여서 내가 하자는 대로 엄마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 주머니가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일상적인 장면에서 다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훈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놀이도 나오고 발달도 나오고 이러냐, 우리는 항상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이 방법이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훈육이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요 관계가 기반이 되는 건 물론이고 엄마가 영리하게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아니야 라는 카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니야를 숨겨서 말하는 장면, 그 다음에 아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놀이 장면, 이게 오늘 하루의 상자에 비율이 딱 맞게 들어가야지만 사실 아이 입장에서 내가 오늘도 엄마의 아니야에 굴복당했어 이런 느낌을 안 주고 협력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따라오셨나요? 네.